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람입니다. 이번에 나의 플래너라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노션 플래너입니다. 저의 계획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목표와 일정, 할 일, 그리고 습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목표를 관리하는 방법과 제가 만든 노션 플래너를 소개해 볼게요. 노션이 처음이라면 인터넷 주소창에 notion.so를 치고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 아이디로 빠르게 가입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에는 로그인까지 완료해주세요. 노션은 컴퓨터로 쓰는 게 가장 편리하지만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다운받으러 가볼까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템플릿이 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의 워크스페이스로 템플릿이 복제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플랜 윗 미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메인 홈이에요. 페이지의 구성을 훑어볼게요. 맨 위엔 애뉴얼 로드맵 모먼트 페이지를 여는 링크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장식용으로 넣어둔 사진이 있고요. 아래쪽엔 먼슬리로 연결되는 보드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페이지가 한 장 들어있습니다. 먼슬리 위엔 리마인더 페이지를 여는 링크가 들어있어요. 각 페이지들은 차차 설명드릴게요. 플랜 윗 미라는 제목을 2023으로 바꾸고 시작할게요. 이 페이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모든 페이지에서 여기를 눌러서 아이콘을 설정 또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커버도 원하는 사진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사진은 그냥 제가 꾸미려고 넣어놓은 거라서 원하는 사진으로 얼마든지 교체하셔도 됩니다. 메인 홈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애뉴얼 로드맵 페이지로 이동해 봅시다. 애뉴얼 로드맵은 연간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목표, 연간 루틴, 월간 목표 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구역부터 살펴볼게요. 내가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적는 공간이에요. 한 칸에 하나씩 목표를 적으면 됩니다. 칸이 부족하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추가하면 돼요. 맨 앞에 보라색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눌러보면 새로운 페이지가 작은 창으로 열려요. 이 안에 목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를 적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문구라든지 세부적으로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주소 등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적어둘 수 있습니다. 페이지 내부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목표 자체만 적어도 좋습니다. 내부에 쓴 내용을 바로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잠금을 잠시 해제하고 설정의 레이아웃 부분을 눌러서 카드 미리 보기에 카드 사용 안함을 페이지 콘텐츠로 바꿔주세요. 카드 크기를 중간으로 키우고 다시 잠금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노션의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연간 루틴 구역입니다. 이 화살표는 토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에 적힌 내용을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어요. 토글 안에는 월별로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토글들을 모두 펼쳐주세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는 빨간 테두리 안에 내용을 적어줄 건데요. 뉴 이벤트 버튼을 눌러보면 줄이 하나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연간 루틴을 적습니다. 날짜 부분이 필요 없으시면 지워주세요.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일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먼슬리 포커스, 월별 목표 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토글을 열면 월별 공간이 나옵니다. 작은 토글들을 모두 열고 이번에도 빨간 테두리 안에 목표를 작성합니다. 목표들을 월별로 분배해주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루틴과 목표를 각각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목표마다 아이콘을 붙여주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꽉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하반기로 갈수록 계획이 많이 없어요. 페이지를 따라 쭉 쓰기만 하면 연간 계획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Move to 토글을 펼쳐보면 여기에서 먼슬리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열립니다. 메인 홈으로 돌아가서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먼슬리 보드의 보기 방식을 바꿔볼게요. 잠금을 해제하고 레이아웃, 카드 미리 보기를 페이지 커버로 바꾸면 커버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커버 이미지는 먼슬리 페이지에 들어와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커버를 바꿔주고 있어요. 자, 이제 먼슬리 내부를 살펴보죠. 먼저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먼슬리에는 달력이 없습니다. 캘린더를 어차피 쓰기 때문에 굳이 2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계획이 바뀔 때 두 군데서 수정하는 불편함이 싫어서 캘린더에 적을 수 없는 것만 적을 겁니다. 요약, 계획, 일기 세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맨 윗부분은 애뉴얼 로드맵에서 썼던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요. 왼쪽에는 연간 루틴이 있고요. 오른쪽은 월별 목표를 적었던 먼슬리 포커스 칸입니다. 매달 여기에서 바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요. 좌측 상단에 로드맵이라고 써진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로드맵 페이지가 나타나서 두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슬리에서 수정을 하면 원본에서도 똑같이 바뀌어요. 노션의 이러한 기능을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동기화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동기화하고 싶은 블록에서 왼쪽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고 전환, 동기화 블록 순서로 눌러줍니다. 그럼 주변에 빨간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간단하죠? 이제 원본과 붙여넣기 한 사본이 항상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 동기화 기능 덕분에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리마인더 칸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정을 적는 공간이에요. 5월에는 미용실 한번 가야겠다 라든지 8월쯤에 뭐 좀 알아봐야겠다 라든지 종이 달력이었다면 메모지 하나 붙여놨을 법한 그런 애매한 계획들을 여기 리마인더 칸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슬리 계획을 세울 때 적는 게 아니라 그달이 오기 전 언젠가 적어둔 것들이에요. 일정이 생기면 바로 적어둘 수 있게 메인 홈에 리마인더만 모아둔 페이지가 있습니다. 월 이름 버튼을 누르면 먼슬리가 열리고요. 토글을 열면 리마인더 칸이 보입니다. 원하는 곳을 열어서 써주면 되겠죠? 즐겨찾기에 추가해두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는 리마인더는 폰에서 입력을 해요. 노션 위젯이 있거든요. 화면 꾹 눌러서 더하기 누르고 노션, 즐겨찾기, 위젯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마인더로 바로 접근해서 월별 토글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달을 열어서 메모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지금 써둔 걸 그달 먼슬리를 세울 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리마인더는 평상시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먼슬리로 돌아가 볼게요. 리마인더 옆엔 배럴 칸이 있어요. 이건 지난달 먼슬리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래쪽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4개의 칸은 먼슬리 플랜을 세울 때 적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 적은 것들을 단지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 계획은 이 플랜 구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연간 계획에서 먼슬리 포커스를 썼듯이 월간 목표를 주간 목표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플랜 구역에 위에 적힌 것들을 보면서 계획을 나누어 주는 게 저의 먼슬리 플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글을 펼치고 모든 할 일을 우선 첫째 주에 다 적어봅니다. 다른 토글들도 모두 열고 할 일들을 옮겨줍니다. 캘린더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체크해주세요. 계획을 여러 단계로 쪼개거나 좀 더 자세히 적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Previous Month 버튼을 누르면 지난달 먼슬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달의 마지막 주가 이번 달 첫째 주와 겹치다 보니까 열어볼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때때로는 프로젝트 플랜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항상 쓰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New Project 버튼을 누르면 토글 하나와 그 안에 할 일 상자 5개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적고 자잘한 할 일들로 쪼개어 적어보는 거예요. 단계가 복잡한 할 일이나 여러 달에 걸쳐서 하는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위클리 플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노션의 복잡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멋지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적는 방식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못 끝낸 프로젝트는 복사해서 살짝 아래에 다음 달로 연결되는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달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프로젝트 플랜 위에 토글을 열면 내 올해의 목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세부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 플랜을 세울 때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계획표를 쓰면 먼슬리 플랜도 끝입니다. 이렇게 쓰는 데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했어요. 마지막은 리뷰 구역입니다. 여기는 한 달이 끝나갈 때쯤 쓰는 곳이에요. 왼쪽의 모먼트 칸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키워드로 적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걸 쓸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캘린더랑 사진첩이랑 일기 쓴 것들을 보면서 재밌던 거, 특별했던 거, 하다못해 드라마 본 것까지 적어요. 매일 쓰는 일기랑은 또 다른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눌러서 토글을 만들어서 내가 먹은 음식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모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까지 다 적다 보니까 이걸 쓰다 보면 내가 한 달을 굉장히 알차게 보낸 듯한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멘탈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은 사진을 넣는 공간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포토라는 속성에 새로운 사진을 추가해 줍시다. 기존 사진은 삭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사진을 여러 장 넣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3장 정도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위에 올 모먼트 버튼을 누르면 1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홈에서 모먼트를 눌러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월 이름 버튼을 누르면 먼슬리가 열리고 맨 위에 무브 투 토글에서도 먼슬리를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럴 칸입니다. 이번 달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다음 달에 좀 더 잘하고 싶은 것을 적으면 됩니다. 바로 위에 Next Month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요약구역에 배럴 칸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슬리까지 모든 페이지를 살펴보았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12월 페이지 다음에는 내년 페이지가 있으니까 계획에 꼭 활용하시고요. 잘 보면 먼슬리에 미래라고 태그가 걸려 있는데 눌러서 과거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안 써도 그만이긴 한데 먼슬리 보드에 필터를 추가해서 미래 페이지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간 먼슬리는 굳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둔 거예요. 현재의 계획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즐겨찾기 기능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즐겨찾기에 추가해둔 페이지들은 왼쪽 편에서 이 페이지들만 따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에서나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즐겨찾기 순서도 중요한데 작은 위젯에서는 맨 위에 3개만 보여서 저는 메인 홈, 이번 달 먼슬리, 리마인더 이렇게 3개를 위로 올려놓고요. 언제 어디서든 플래너에 접근하기 쉽게 해두었어요. 아이패드에서는 큰 위젯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즐겨찾기 페이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노션 홈에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은 페이지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플래너를 공유하는 게 목적이었고 독서, 여행, 운동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페이지를 저처럼 메인 홈에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플래너 시리즈가 끝나면 나의 기록 도구 시리즈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단축어, 메모, 노션, 굿노트 등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때 이런 노션 기록 페이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세운 먼슬리 플랜을 어떻게 위클리, 데일리 플랜으로 연결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